WHO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건강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살펴보자. 이게 시대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누구는 학자마다 다 건강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월드 헬스, 세계 보건기구가 WHO가 건강을 어떻게 얘기했냐? 자, WHO는 건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WHO 건강을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너무 기본이죠. 네. 몸이 건강해야 돼. 아픈 데가 없고 질병이 없어야 해. 자, 그런데 아픈 게 없다고 해서 다 건강하냐? 아픈 것만 몸만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다. 우리 요즘에 정신적 문제 많잖아요. 그죠? 사지 멀쩡한데 뭐 우울증 아니야. 예. 뭐 사이코패스들이 뭐 사람을 살인을 하고 다닌다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한 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사회적인 안녕. 예,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에 사회적인 안녕도 있어야 건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안녕이 뭐냐라는 부분이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죠. 이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가 사회적 안녕이에요. 안녕 상태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있죠. 자기의 위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딸, 누구의 옆집 아줌마, 직업적으로 뭐 간호사다, 강사다, 뭐 선생님이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의 그런 역할을 사회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니? 네가 바람이 나갔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밤새 뭐 춤을 추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닌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안녕이 이 현대에 와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강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WHO에서 말하는 그 건강은 정적인 안녕 상태예요. 정적인 안녕. 정적인 안녕. 이게 뭔데? 정적과 반대는 동적인 개념, 동적인 안녕이 될 텐데, WHO는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질병이 있다. 질병이 없다.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적인 안녕 상태 이거보다는 자 사실 실제적으로 이 질병 뭐 건강에 대한 건 여기는 아픈 거 질병 상태 여기는 건강 상태 우리가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건강합니다. 나는 불건강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나는 아픈 데는 없는데 맨날 기운이 없어. 나는 어디가 좀 아픈데 그래도 괜찮아. 사는 거 괜찮아. 행복하고. 자, 우리가 이 질병 상태 여기쯤에 있다가도 좀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또 관리가 좀 안 되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는 건강이라는 건 동적 개념이 좀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WHO의 이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이 1998년도에 영적인 안녕도 넣자. 이런 어떤 역동적인 개념도 추가시키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준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의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안녕 상태, 정신적 안녕 상태, 추가로 사회적 안녕 상태 이것이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HO의 그 건강의 정의가 굉장히 내용이 모호하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정의가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는 뭐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10페이지 WHO 건강의 정의 너무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안녕, 사회적 안녕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안녕 부분 한번 보면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냐,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그냥 놀고 먹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 막 구직 활동도 안 하고 막 있다 이러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다.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능을 다한다는 뜻이다. 예, 이렇게 WHO가 정의를 내렸구나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양한 학자들이 말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자,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도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역학에서 되게 어렵게 여기는 막 어렵게 생각하는 그 숫자 갖고 활용하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런 거는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이것도 이런 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도 가볍게 단어 하나씩만이라도 캐치를 하시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두 13명 그리고 3명 추가해서 모두 16명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16가지의 학자들의 건강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베르나르가 되겠습니다. 자, 베르나르 학자마다의 건강의 정의입니다. 아이고, 베르나르. 네, 베르나르 모두 16가지의 건강의 정의 학자마다 요거 얘기를 할 거고요. 베르나르, 중요한 분 중에 하나죠. 베르나르는 어떻게 얘기했냐? 외부의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균형이라는 걸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내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다.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항상성.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 베르나르. 항상성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던이 나오죠. 던. 던이란 사람은 건강과 불건강의 이런 어떤 연속성의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WHO에서 말하는 거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딱 정적인 개념이라면 이 더는 동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보시고요. 어떤 동적이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결함이 있어도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던 봐주시고요. 그리고 와일리라는 사람 나오죠. 와일리라는 사람은 건강이란 외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르나르랑 이 와일리의 개념이 뭐 비슷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와일리 우리 책에는 와일리 우리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다. 적응이라는 단어를 와일리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저리스트 가 나오죠. 자, 시저리스트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베르나르 와일리랑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많이 헷갈려.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 자체로 그냥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저리스트는 생활상의 요구에 잘 견디는 거. 생활이 나에게 어떤 요구가 있을 거다. 그것에 잘 견딘다. 그리고 생활 조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한다. 뭐 환경의 변화, 어떤 상황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적응을 못하면 심리적으로도 막 우울이 온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잘 견디고 요구에 잘 견디고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그래서 조화와 통일이 유지되는 상태가 건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시저리스트. 그래서 여기 3개 비슷한 거 한번 책으로 잘 보시면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번째 학자 보시면 클락은 병인 환경 숙주. 병인 환경 숙주의 균형 상태가 건강이다. 환경 숙주.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병인이 되고 그리고 환경, 대기 환경이나 뭐 수질 환경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숙주는 감수성 있는 숙주 이 상태 이 3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이다. 간혹 모형의 건강 모형이 뒤에 나오는데 이 건강 모형에서 조금 더 클락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클락 이렇게
병인환경 숙주의 3원론을 제시했다라고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윌슨. 예, 윌슨은 또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죠. 윌슨. 예, 윌슨은 신체적 조건, 내가 가진 신체적 조건, 그것과 무관하게 좀 건강을 얘기했어요. 신체적 조건과 무관하게 건강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건강해 보이고 가족들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하더라도 본인의 충족감이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다 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다? 자기 충족감, 본인이 만족해야 돼. 충족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건강, 주관적인 측면의 건강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2020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헬스플랜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5차를 발표를 했는데 헬스플랜 2030에서 이거 살짝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헬스플랜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라는 건데 그럴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건강 수준이 나아졌냐를 볼 거니 그게 대표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이전까지 헬스플랜 2030 이전, 그러니까 헬스플랜 2020까지는 노인의 건강의 대표 지표, 노인의 건강을 어떻게 뭘로 말할 수 있냐의 대표 지표를 ADL로 봤어요. IADL이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노인분이 진단을 받았어. 고혈압이야, 당뇨야, 무슨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도 일상생활을 잘 하면 건강. 왜냐하면 똑같이 당뇨 진단을 받아도 누구는 되게 뭐 시력도 잃고 뭐 다리도 막 순환이 안 돼서 막 욕창 생기고 괴사까지 돼서 막 앰퓨테이션까지 하는 그런 상태의 당뇨 노인분도 계실 거지만 당뇨가 있어도 당뇨약 먹으면서 컨트롤 잘하면서 무난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노인의 건강 상태는 질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 하냐 아니냐로 판단하자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헬스플랜 2030에서 더 이상 ADL, ILDL로 그 노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지 말자. 이게 뭘로 바뀌었냐?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면 건강.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불건강.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헬스플랜에서도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인지 상태를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관련이 있어? 윌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심차게 발표를 지금 막 2021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중요치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윌슨, 본인의 충족감이 중요하다라는 주관적 측면을 강조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테리스요. 자, 테리스는 어떤 뭐 질병이나 불구 이런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안녕 및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8번째 왈씨. 왈씨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건강이다 이렇게 봤고요. 팔슨, 이 파슨스라고도 뭐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이 팔슨이라는 학자는 개인이 이것도 사회적 그 안녕을 좀 강조했어요. 이분도 사회적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건강이다.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건강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 일탈 상태는 건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몸이 너무 아프면, 여러분 몸 아프면 학교 못 가죠. 몸 아프면 회사도 못 가죠. 몸 아프면 밥도 못 해 먹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사회적 일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말자.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8쓴 사회적 역할, 임무 수행,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를 했다. 8쓴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뉴만이요. 뉴만 학자도요. 우리 신체에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뉴만은 도덕적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독특하게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정신, 그리고 도덕. 이거 좀 독특하죠? 네, 신체, 정신, 도덕적인 면에서 조화된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다. 누구? 뉴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블랙스터입니다. 블랙스터는 적극적인 건강, 소극적인 건강으로 건강을 구분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블랙스터가 말한 여기 블랙스터 여기도 중요하죠. 네, 적극적인 건강, 소극적인 건강. 이게 뭐냐? 적극적이다. 이제 소극적인 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소극적인 건 우리가 나 질병에 안 걸릴래. 질병에 안 걸릴래.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고 또 나는 질병이 없고 나 지금 건강해. 근데 더 건강하게 더 건강해질래. 건강 증진. 이런 노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질병을 막고자 하는 거, 질병이 없는 상태, 이게 소극적인 건강. 야, 난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더 잘 살아보겠어. 이러면 적극적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개념으로 질병을 막는 행위를 해서 질병이 없는 거. 적극적 개념은 지금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게 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만들겠어 하는 게 적극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건데 적극적인 건 긍정적 개념이다. 소극적인 건 부정적 개념이다. 개념 자체가 왜? 소극적인 건 나는 두통이 없어. 나는 질병이 없어. 나는 진단받은 질병이 없어라는 부정적 개념이 되는 거고 적극적이다라는 건 긍정적. 나는 운동할 기에 알맞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블랙스터 이렇게 얘기했다. 적극적 건강, 소극적 건강으로 건강을 구분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뒤보라는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뒤보는 건강은 5개의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WHO에서 말한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사회적 안녕에다가 2개를 추가했어요. 그게 정서적, 환경적, 뒤보. 여기다가 WHO에서 말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에다가 또 뭘 추가했다? 정서적인 면, 정서적, 그리고 환경적인 거를 추가한 사람 누구다? 뒤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서적이다? 정서적이다라는 건 어떤 감정 조절 능력이 어떻게 있느냐. 뭐 조그만 외부에서 누가 툭 치고만 가도 화가 막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닌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화나면 화도 낼 줄 알고 뭐 참는 게 미덕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 정서적인 것도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적인 건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환경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환경적인 것도 봤습니다. 뒤보 이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학자는 앤더슨이죠. 앤더슨은 건강을 분류했어요. 요거 5단계 또한 살짝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더슨은 건강을 1도부터 5도까지 건강을 분류했고요. 1도부터 1, 2, 3, 4, 5 이렇게 분류를 했다. 앤더슨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할까? 뭐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 2, 3단계 자체는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4, 5단계는 불건강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1, 2, 3, 4, 5단계로 건강을 구분했다. 앤더슨. 그래서 건강은 이 첫 번째, 여러분 어느 상태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1도 건강이 제일 완전 무결하다라고 나와요. 완전 무결. 최고 수준의 건강을 소유한 상태. 맨날 기쁘고 맨날 활력이 있어.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이런 분. 네, 1도 건강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도 건강은 여기는 병 없어요. 병 없고요. 어떤 기능장애도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기쁨도 느껴요. 예, 별로 문제가 없어. 그냥 잘 살고 있는 상태에 2도 건강이 되겠습니다. 3도 건강은 여기도 정상이에요. 여기도 질병이 딱히 뭐 진단받은 건 없어요. 병이 없어요. 너 어디 아프니? 아니, 나 아픈데 없어. 그런데 카페인이 없으면 안 돼. 오후 4시, 5시 되면 막 저혈당 빠져갖고 막 단 거 찾고 당 떨어졌다 막 이러고 겔겔겔겔 하다가 밤이 되면 또 다시 또 깨어나갖고 막 활동하고, 그러니까 정상이지만 병은 없는 상태고, 예, 정상이고 병이 없는 상태지만 굉장히 에너지와 활력이 부족한 상태. 이게 3도 건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도, 2도, 3도는 정상, 예, 건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느 상태입니까? 네. 자, 여기 이제 4번째 단계부터는 질병의 상태죠. 뭐 만성 감염이 있다. 그리고 기질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라는 상태. 또 심리적인 어떤 약간의 그 뭐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4단계가 여기 되면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예,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의학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다시 3단계로 그 윗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조기 발견을 신경 써야 되는 단계예요. 요 4단계가. 그 다음에 5단계는 우리가 완전히 병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병이 있어서 확실히 진단을 받았어. 기능장애도 있어. 예, 치료를 받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이렇게 건강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눈 사람, 나눈 학자 누구? 앤더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볼게요. 14번째 앤더슨 모형을 조금 더 예, 앤더슨 똑같죠. 예, 13번에 앤더슨 봤고요. 14번째, 그럼 앤더슨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예, 앤더슨 모형. 자, 14번, 15번 캐슬과 콥, 그리고 16번 여기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쪼개서 보는 거예요. 자, 앤더슨 모형은 여기는 건강은 소인 요인 그리고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앤더슨 모형 보시면 첫 번째 소인성 요인이 있다. 소인성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건강은 소인을 갖고 태어난다. 사람은 소인이란 게 있다. 유전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앤더슨 모형. 소인 요인이 있다. 건강이라는 거에 영향을 끼치는 소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원래 가진 요인,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요인, 질병 발생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소인성 요인은 한마디로 요 말은 꼭 기억을 하세요. 예, 개인이 가진 변수예요. 개인이 가진 변수. 상황에 똑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누구는 질병에 걸리고 누구는 질병에 안 걸릴 수 있어. 왜? 우리 집은 유전적으로 대대적으로 위에서부터 대대손손 그것에 취약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변수. 그래서 요거는 지식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질병 이해 능력 등등등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소인성 요인의 인구학적 변수, 성이나 연령, 결혼 상태 이런 것도 내 소인성 요인이고 사회구조적인 변수, 직업이 뭐냐, 교육 정도, 인종 이런 것도 나 개인의 소인 요인. 개인의 건강에 대한 믿음, 태도. 아유, 건강 뭐 까짓거 질병 있어도 병원 안 가도 돼. 어차피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 사람한테 그런 힘이 있어. 막 이런 거. 예, 이런 건강에 대한 어떤 태도. 이것도 소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아하, 앤더슨 모형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 소인성 요인이 있구나. 자, 두 번째.
가능성 요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요인. 가능성 요인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건강 행위를 하거나 병원에 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 행위를 하더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적극적으로 가더라. 뭐를 갖고 있길래? 개인이 어떤 기술과 자원. 그러면 자원 대표적으로 당신은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뭐 충치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뭐 3개 있어요. 치료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쭉 아니요로 가. 왜 치료 안 받았습니까? 1번 돈이 없어서, 2번 시간이 없어서, 3번 귀찮아서, 뭐 이런 거 쭉쭉쭉. 예. 그러면 시간 없고 돈 없고 뭐 이러면 병원에 잘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가능성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성 요인에 보시면 가족 자원 있죠. 가족들이 가진 자원, 그래서 가구 소득, 재산, 의료보험 이런 것들 가능성 요인에 해당하고 지역사회 자원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 병원에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 자원, 병원도 있고 또 뭐 공원이 있다. 근데 아침에 딱 눈 떠서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보면 왜 이렇게 조깅하는 멋진 사람들이 많어? 나도 조깅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지역사회 자원, 의료 자원 그리고 의료기관까지의 그 교통 시간, 교통 수단도 막 있어. 뭐 병원에 가는 뭐 직통 뭐 버스가 바로 집 앞에 있다 이러면 요것들 병원에 잘 가게 되겠죠. 지역사회 자원에 해당합니다. 네, 가능성 요인은 자원과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 요인이 있어요. 건강이란 건 필요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필요 요인은 이런 거예요. 이거 증상 나 좀 뭔가 좀 메스껍고 뭐 소화도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냅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느끼고 인지해. 그러면 병원 가겠지. 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필요 요인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건강에 대해서 직접적 건강을 컨트롤하는데 왜냐하면 누구는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막 체중이 막 증가하고 있고 뭐 팔다리 사지는 되게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소실되고 배가 막 볼록볼록 나오는데 에이 괜찮아. 다 그래. 배 나오는 거 이거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인지를 해. 그러면 아무래도 병원도 안 갈 거고 생활습관 관리도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 요인, 건강에 대한 어떤 직접적 요인이다. 그래서 이 필요 요인은 환자의 필요가 있고 의학적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스스로 원해.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이것 좀 저 배 좀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want, 욕구. 환자의 필요는 욕구라고 부르고 또 여기 의학적 필요가 있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 의학적 필요. 이거는 아이고 환자분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살을 좀 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need. 그러셔야 합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요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앤더슨 모형의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캐슬콥의 건강 행위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행위. 우리가 여러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필라테스를 해요. 나는 도수 치료. 아예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아요.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행위를 하고 계시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이 캐슬콥이 건강의 행위를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예방보건 행태. 예방보건. 여기 보시면 짠 예방보건 행태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려고 노화를 늦추려고 운동하고 소식하고 담배도 끊고 명상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이런 예방보건 행태가 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픔의 행태가 있어요. 아픔의 행태. 이거는 좀 아파. 예, 소화가 안 돼. 잠이 좀 안 오네. 허리가 좀 아파. 어디 조금 불편해. 근데 어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불편해.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좀 여기 어깨가 좀 이렇게 빳빳한 것 같아서 팔을 막 돌리는 데도 좀 불편하고 왠지 어깨가 아픈데 뭐 이쪽 그 목 뒷근육까지 막 단단하게 만져보면 막 단단하게 뭉쳤어. 병원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일단 운동부터 하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받기 전에 아픈데 진단받기 전이야. 예, 그 진단받기 전에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거를 아픔의 행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진단을 받았어. 환자 치료 행태입니다. 환자 치료 행태. 예, 이게 진단 후가 되는 거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 환자들이 하는 행동.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니드, 예, 의학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치료 지침에 순응하는 행동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약도 좀 드시고요. 뭐 이런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따르는 행동들 환자 치료 행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결핵을 진단받았어. 결핵 진단받으면 환자분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있죠. 뭡니까? 약 복용이요. 약을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꾸준히 6개월은 먹어야 된다. 뭐 9개월은 먹어야 된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증상만 없어졌을 뿐 완전히 결핵균이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약 복용을 강조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꼬박꼬박 아침마다 꼬박꼬박 먹었어. 환자 치료 행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슬 코비 요렇게 요러한 행동들로 구분을 했다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론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라론드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라론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쫙 봤더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제일 큰 게 생활 습관이더라. 개인이 가진 생활 습관을 잘 조절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야. 생활 습관이 가장 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과 유전을 같이 봤어요. 환경적 요인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보건의료 서비스요. 보건 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그래서 보건의료 제도가 어떻지? 의료 보장이 잘 돼 있나? 이거 치료 위주인가? 치료 위주면 사람들이 뭐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 나중에 진짜 아파졌을 때만 병원을 가게 되는데 예방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면은 아무래도 그죠? 예, 예방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받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1974년에 캐나다 사람 라론드. 그래서 생활 습관이 가장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환경과 유전은 20%씩,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10%의 영향을 끼친다.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 WHO가 말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인 이렇게 WHO는 정적인 개념을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한 건강의 정의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개념 12페이지 봐주시고요. 이제 여기는 건강 개념의 변천 우리 살짝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변했다. 시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 양상에 따라서도 건강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뀔 수도 있고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은 변한다. 어떻게 변했는지 건강에 대한 건강 개념의 변천 처음에 건강 개념의 변천을 보시면 신체 개념으로
자, 이거는 이제 마음, 몸, 예, 심신 이원론이죠. 몸과 마음은 다르다. 몸과 마음은 다르다. 뭐가 중요하다? 신체 개념. 몸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몸에 아픈 게 없는 거,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다.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신체 개념 여기서는 감염병에 뭔가 이거를 적용하기가 가능합니다. 감염병에 적용을 해요. 신체 개념. 왜냐하면 그 감염병은 외부에서 그 병원체가 내 몸의 숙주 안에 들어왔을 때 질병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신체 개념만으로는 모든 그 질병을 다룰 수가 없더라.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뭐 막 직접적인 병원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체 개념 다음에 심신 개념, 심신 개념. 네, 이렇게 변화됐죠. 심신 개념은 심신 일원론. 예,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신체 개념인 어떤 기계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심신 개념으로 건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생활 개념이요. 생활 개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 상태에다가 사회생활도 잘하니 라는 사회적 안녕이 추가된 개념이에요. 예, 생활 개념, 사회적 안녕이 추가됐다. 예, 사회적 안녕, 여기 사회적 안녕. 여기는 감염성 질환 설명에 좋고, 감염성 질환, 여기는 만성 질병 같은 거. 원인은 하나뿐이 아니다. 생활 개념은 그래서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수단 개념입니다. 생활 수단 개념으로서 건강을 받다. 이게 뭐냐면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그거 할 건데? 예.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잘해야 돼. 건강은 생활을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이야. 자꾸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질병이 있다 없다로 건강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까지 이게 만족감이죠. 만족감. 그래서 너 잘 사니? 좀 아파도 잘 살 수 있고요. 건강해도 되게 못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야. 예, 활력소야. 건강은 활력소야. 그래서 내가 좀 몸이 안 좋아도 적응하고 이겨내면서 잘 살아? 그러면 건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생활수단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개념이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 신신 개념에서 생활 개념, 생활 개념에서 생활수단으로서의 개념으로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13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생활수단 개념. 그래서 1번에 웰빙 대신 웰 밸런스드 라이프로 표현되는 동적인 상태를 건강이라고 보는 견해다. 그래서 두 번째, 평형적인 건강. 그래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건강 장제력과 건강 위의 요소들 간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오타와 원장에서 건강은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활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네, 건강은 생활에 필요한 수단이다. 오타와 현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적 개념에서 질병이 있다 없다라는 정적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동적 개념으로 변화가 됐고요. 병리학적 개념, 이거는 이제 숙주의 몸 안에 외부 병원체가 침입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다. 자, 숙주 환경 때문에 불감공할 수 있다. 그래서 생태학적 개념에서는 환경이 조금 부각이 좀 더 됐습니다. 네 번째, 불연속 개념에서 딱
떨어진 불연속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속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 운명론적 사고, 개인 책임의 한계, 예, 운명론적, 개인 책임. 그러니까는 너가 몸이 아픈 건 하늘이 정해진 거야. 하늘이 정해준 거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잘못 살아서 그래. 너가 죄를 졌으니까 하늘에서 벌 준 거야.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건강한 건 내 탓도 있지만 이거는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야. 이런 사회적인 책임의 요구로 건강의 어떤 개념이 변했다. 예, 편안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우리 13페이지에 건강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모형은 우리가 모두 건강 모형 6가지의 건강 모형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생의학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생의학적 모형이 있고요. 역학적 생의학적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학적 생태학적 모형이 있고,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 생의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 그리고 사회생태학적 모형, 사회문화적 모형, 총체적인 모델, 웰리스 모형. 예, 이렇게 6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의학적 모형이 되겠어요. 생의학적 모형. 자, 여기는 생의학적 모형은 그 시험 출제가 다음 중 생의학적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대적인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의학은 대부분 이 생의학적 모형으로 환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길래 좀 하나하나 이 특징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8개. 예, 8개의 생의학적 모형의 특징이 나열돼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배제된 어떤 기계 같은 존재로 사람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원론을 따르는 거죠. 몸과 마음은 따로다. 서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다 따로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이게 생의학적 모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일탈 상태. 이게 뭐냐면 질병은 생물학적으로 몸이 아픈 거야. 정상 상태를 벗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생물학적 일탈 상태, 여기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불건강은 생물학적으로 몸이 아픈 거야. 불건강은 생물학적으로 몸이 아픈 거야. 질병은 정상 상태를 벗어난 거야. 이거가 조금 상충될 수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 팔순이죠. 팔순은 이런 몸뚱아리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 잘 되어 있으면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질병은 사회적인 정상 상태를 벗어난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질병은 사회적 건강 상태를 벗어난 거야. 정상 상태를 벗어난 거야 얘기한 사람은 팔순. 그것과 반대로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질병은 생물학적으로 몸이 아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생물학적 일탈 상태가 질병 상태다 라고 얘기한 거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디귿의 특정 병인설입니다. 이 특정 병인설은 어떠한 특정의 병인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특정의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특이 병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정 병인설. 리을의 질병의 보편성을 얘기했습니다. 생의학적 모형에서 질병의 보편성은 이 질병이란 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많이 걸리고 남자한테 많이 걸리는 질병도 있고 여자한테 아니면 노인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질병이라는 건 누구의 몸에 누구에게나 불건강이란 상태는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고 병원체는 차별 없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프다. 이게 질병의 보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에는 과학적 중립성이에요. 이거는 과학적 중립성이란 건 우리가 건강이란 걸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 건강이란 것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느 국가냐, 어느 지역이냐,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그래서 건강의 기준이 내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되게 마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마른 것 같아. 나 운동 좀 하고 살 좀 찌워야 되겠어 하는데 아니야. 너 너무 날씬해. 너무 예뻐. 왜? 그 어떤 나라는 뭐 우리나라죠. 마른 게 이뻐. 마른 게 미의 기준이야.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이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어떤 정한 기준이 있고 그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과학적 중립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읍이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다. 생의학적 모형은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다. 그래서 어떤 제도화된 환경에서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뚱땅 치료해. 사람이 아프면 진단을 해서 약을 주고 뭐 수술을 해서 뜯어 고쳐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다. 생의학적 모형. 그리고 과도한 개입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과거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둬도 질병의 자연사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물론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질병이란 게 자연사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예방주사를 맞춰서 막 예방을 하려고 하고 어디가 조금 아프다? 검사를 해봤더니 세균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항생제를 넣어서 그 세균을 죽이고 그리고 어디가 조금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뜯어내고 뭐 가스트렉토미를 한다. 아니면 어디 혈관이 막혔어? 혈관을 막 잘라내서 새로운 혈관을 인조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식하고 이렇게 과도한 개입주의. 냅둬도 되는 것을 냅둬도 되는 것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개입을 해서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과도한 개입주의, 생의학적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응에 자녀적인 건강 개념을 그 건강을 자녀적인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만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질병이야. 이만큼이 질병이면 요만큼은 나머지는 건강이다.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건강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아프지 않으면 그건 건강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적 건강 개념 보시면 질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건강은 자녀 범주로만 규정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현대 의학의 좀 대부분 생의학적 모형으로 환자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A, B, C, D 네 가지의 한계점 봐주시면 일단은 병원체 요인이 없이는 질병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질병 발생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데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치 없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생의학적 모형으로는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조금 제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번에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게 했어요. 기술 만능주의. 그러니까 의사는 기술자다. 뭐 수술을 하는 거죠. 외과적 처치를 하는 뭐 이런 기술자다. 그리고 D번에 환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환자를 전인적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 환자는 그 인간이기보다는 어떤 치료하고 뜯어 고쳐야 할 존재로 본다. 사실 수술실에서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공장 같아요. 뭐 정형외과 이런 수술을 하면은 정말
슬라이딩 해머 갖고 드릴 갖고 윙 하고 해머 땅땅땅 두드리고 뚝딱뚝딱뚝딱 예, 플레이트 스크류 받고 막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사람인가 예, 그런 생각도 막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들 한번 편안하게 좀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생태학적 모델. 그래서 생태학적 모델은 병인 숙주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하다. 균형이 깨지면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병인, 숙주, 환경 요인을 제시를 한 게 생태학적 모델이고 숙주 요인, 병인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게 역학적 모델, 지렛대 이론, 이렇게 생태학적 모델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병인에 뭐가 해당되고 병인에 해당되는 거, 병인, 환경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숙주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서 봐야 됩니다. 역학적 모델, 여기 같은 말, 이게 다 섞여서 나와요. 생태학적 모델.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생태학적 모델, 이것도 같은 말. 역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여기 지렛대 이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렛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애들, 여기는 이제 숙주, 감수성 있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숙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환경, 지렛대. 그래서 이게 바로 생태학적 모델, 역학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이 숙주 요인은 이 책에 보시면 유전적 요인, 사회 계급, 개인, 집단의 습관, 심리적, 생물학적 특성, 연령, 성별, 인종, 결혼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내가 가진 숙주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 같은 거예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잘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병인 요인, 여기 병인은 또 다양하죠. 일단은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병인에는 생물학적인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있는 거고, 그리고 화학적 물리적인 거, 뭐 방사선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유해한 그 작업장애 어떤 유해 물질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적 병인도 있겠죠. 병인,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병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병인, 질병 발생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병인 요인,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이요. 환경 요인에도 역시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병인하고 숙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병인과 숙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 또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건데, 여기 우리 14페이지에 포인트 봐주세요. 14페이지 포인트에 환경적 요인의 한계점이 나와져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의 한계점을 한번 보시면 14페이지에 첫 번째, 질병과 관련된 환경 요인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질병 원인을 특별히 간추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공기가 안 좋으면 폐질환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폐질환의 원인을 공기 오염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특별하게 간추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 써 있는 거고, 두 번째, 역시 여러 환경 요인은 동시에 작용해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 가지 환경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 여러 요인이 있으니까 대표 선수 하나 뭐 콕 집을 수 없어. 집안 내력인가? 아니면 담배 펴서 그런가? 아니면 어디 뭐 벤젠이 나오는 뭐 그런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C번에 환경은 직접보다는 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D번에 환경은 복잡하다. 질병에 영향을 주는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책에 나와져 있는 거 보시고요. 자, 역학적 모델은 생태학적 모델,
그리고 이렇게 지렛대 이론을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2교시에 나머지 건강 모형 4가지 남았죠? 사회생태학적 모델, 사회문화적 모형, 총체적 모델, 웰리스 모형 이런 것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